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재미난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주가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인생, 그런 삶의 스토리를 같이 나누는 대화잖아요. 사주만 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교감하고 실존 인물을 모시고 해야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사주 명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시공 철거 전문 업체인 바라던 바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우선 바라던 바닥 뭐 하는 데인가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바라던 바닥의 박지운 소장이고요. 네, 저희는 철거 전문업을 하고 있는 바라던 바닥입니다. 네, 이를테면 뭐 상가 원상복구 그리고 바닥재 철거, 바닥재 시공을 하는 업체인데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운데 그 상가를 철거하시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럴 때 그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지 뭐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만큼 망해 나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호황인가요? 이 업종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호황인지 불황인지 제가 판단은 안 되는데 네. 저는 항상 그 호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 그러시구나. 네. 뭐 모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요즘 솔직히 다 어렵죠. 왜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철거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상복구를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망하고 나가야 또 거기에 나한테 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또 수행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사주를 먼저 네네네. 풀어보고 그 사주에 대해서 그리고 하시는 업종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관리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업의 영역, 사업 확장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동 관리, 공동 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뭐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사주를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뭐 혹시 특히 궁금하시고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보통 다 이거 물어보면 다 그래. 돈 언제 버냐 이게 모든 분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언제 잘 사냐 언제 결혼하냐 뭐 언제 애 낳냐 이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언제 아프냐 뭘 조심해야 되냐 이런 흔한 질문 말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 주시니까 좀 어려운데 네. 그냥 저도 모든 사람들 중에 일부분인 것 같아요. 가장 궁금한 게 뭐 돈을 언제 버냐를 떠나서 정말 이 업이 네. 제가 평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인지가 가장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런 사주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운의 흐름이라던가 언제 뭐 조심해야 될 시기 네네. 또 준비해야 될 시기 그것을 언제 꽃을 피우고 이룰 수 있는지 그런 시기들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주는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보면 가을이라고 하는 금의 계절에 태어나셨어요. 네. 금이라는 것은 만들다, 제작하다, 생산하다,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무가 땅을 뚫고 태어나서 봄에, 네.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그걸 걷어서 저장하고, 요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인데 그 중에 가을이라는 것은 꽃을 핀 연후에 열매를 맺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제작, 생산, 기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금이라고 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개발이 되려면 나의 실력으로 만들어지려면 화라고 하는 불로 그 금을 잘 녹여야 쓸모 있는 재능이 된다, 가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쓸모 있는 몸을 만든다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화라고 하는 불이 잘 갖춰져 있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것을 우리가 생존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에 맞게 준비하다. 그리고 나의 가치를 기술화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구조가 아주 잘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열매를 잘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네. 잘 전달해야 되고 그게 임수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물을 만나면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넓게 전파하다,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수라는 기운도 아주 잘 갖춰져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 수라는 기운은 지위와 신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걸 뜻해요. 이익화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뜻합니다. 실력 좋으신 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잘생기기도 하시고. 나을 별말씀. 거기에 걸록격이라고 얘기를 해서 걸록이라는 뜻은 이제 머리에 모자를 썼다. 록이라고 하는 이제 녹봉을 받는다.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로 이제 사주에는 나와요. 그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힘이 센 사람을 뜻해요. 재능과 자질을 갖췄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힘이 세진 않은데. 딱 봐도 이렇게 힘 좋아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네. 그치. 금생수까지 이렇게 잘 되면 이게 정력도 좋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힘이 있다. 내가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뜻해요.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걸 남용하면은 그게 깡패가 되고 그럼요. 사람들을 해코지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힘을 잘 조절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깡패가 사주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 불이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로 한쪽에선 그냥 깡패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해코지 하는데 힘을 쓰기도 하고 반대쪽에서는 그걸 지키는 데 힘을 쓰기도 하죠. 대표님은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회 초년생 때 그러니까 가졌던 직업 중에 하나가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생활을 거의 한 8년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 금이라는 기운은 이렇게 외부의 적을 막다, 방비하다, 대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금이라는 기운의 특징이 자르다, 잘라내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극목이라고 하는데 그건 절지를 뜻해요. 잘못된 것을 구분하다, 현명하게 판단하다. 그래서 제거하는 역할, 거기에 옳고 그름을 가르는 역할, 군인 경찰 이거 보통 많이 하시죠. 양인 걸록격에서 화급금 됐던 사주들은 보통 그런 역할들 많이 하는데 요즘에 그 양인 걸록격이 비겁이라는 게 투관이 되면 개인의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독립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많이 빠집니다. 대표님 사주가 바로 근왕해서 내가 주도력이 있고 비견이라는 걸 갖춰서 독립심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내가 주도력이 있는데 독립심이 없으면 나가서 도전하지 않고요. 내가 비견이 있어서 독립을 했어. 근데 근이 없으면 주도력이 없기 때문에 도전해서 망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대표님은 그 두 가지가 다 있다. 다 다행인 거죠. 네. 근데 일단은 그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시장에 나간 모습과 같아요. 개인의 이익을 찾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저희가 흔히 뭐 저희 스승님도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선비가 시장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라의 녹을 받을 선비가 이제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선비가 시장에 나갔으니까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데. 체면 차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숙이는 거에 익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 시장 나갈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죠. 집에 가서는 내가 뭐 그 대왕처럼 굴어도 되는데 시장에 나가는 순간,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내가 가장 아랫사람이다라는 마인드로 영업을 하셔야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성실하다. 근데 이제 내가 관이라고 하는 어떤 권위를 너무 중요시 여긴다던가 그리고 남에게 부탁하고 뭐 감사하고 표현을 잘 못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시장 나갔으니까 서비스 마인드 딱 장착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나를 놓는 건 거예요. 하심이라는 게 나를 낮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심이라는 의미가 상대를 높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굳이 대표님이 낮출 필요는 없지만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높여줘야 된다는 의미인 건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선비의 어떤 시장 나간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금생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고객이 뭘 좋아할지, 사장님이 뭘 좋아할지, 지금 트렌드가 무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으세요. 그럼 광고나 홍보나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업도 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임수의 영업인데, 임수의 영업이라는 것은 홍보 마케팅을 뜻해요. 그리고 무토로 그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니까 트렌드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셔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지금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 채널명이 네. 보시는 것처럼 바라던 바닥입니다. 네이밍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네이밍은 누가 하셨어요? 제가 직접 직접 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 바라던 바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에는 이제 도식이라는 게 돼 있어요. 도식이라는 것은 도자가 이제 훔칠 도자를 의미하고, 식이라는 것은 기를 식, 먹을 식을 의미를 해요. 도식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판다라는 걸 뜻해요. 불량식품 판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망가지다, 다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망가지고 다친 것을 활용하는 직업이 또 잘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철거라는 분야가 잘 맞습니다. 망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해요. 네네네. 누군가는 망해서 힘들고 뭐 이렇게 아프고 하지만, 뭐 병들어서 아프고 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병든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누군가는 망한 것들을 다시 활용하고 재가공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이제 직업적으로 잘 맞다라는 뜻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금이라는 거 하는 것을 잘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열매를 만든다고 네네. 했던 것처럼 이것은 시공이라는 분야도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하시는, 뭐 여기 명함에도 써 있지만, 기본적으로 철거라고 하는 것이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수는 있는데, 하시는 역할은 시공도 하시는, 네네, 만드는 맞습니다. 역할도 하시는 게 그래서 그 둘을 분리해서 어느 하나만 하기보다는 두 개를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겉에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철거 쪽이 조금 더 전문성을 드러내고, 거기에는 네네. 시공에 하는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하시면 영업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네. 운으로는 올해의 운이 이제 재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재성이라는 뜻은 이 재자가 재물 재자이기도 해요. 돈. 두 번째는 재성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재성을 따르는 사람,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성운은 굉장히 좋은 운이거든요. 영역을 넓힌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따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게 뭐예요? 인기 끈다라는 걸 뜻합니다. 팬이 생긴다라는 의미인 거고. 네. 아니 뭐 팬이 생길 것 같아요. 잘생기셨어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라서 네. 유튜브가. 그리고 인기를, 손님이 넘쳐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타이밍에 마케팅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과 비견이 합을 한다고 그래서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뜻해요. 공동 투자, 공동 분배처럼 연대하다, 협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한다던가, 이게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라 연대해서 작업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리서치하는 업체나 조사하는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네.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그런 업체와 같이 연대를 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영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홍보 마케팅과 관련된 네네. 부분, 광고 선전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연대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양력 4월을 뜻합니다. 양력 4월이요. 네, 다음 달이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이런데 알아보시고 제안서도 내시고 협력 관계 맺을 수 있는 팀도 조직을 해보시고, 그런 작업을 해서 이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사주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하고, 사주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뭐 돈 언제 벌어요? 뭘 조심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보니까 사주상에서는 지금 이 업을 새롭게 시작하신 지 한 8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이라는 기간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화라고 하는 불이 화극금이라고 하는 재능화시킨다라는 뜻인데 아마 10년 전 이 정화의 운에 내 재능을 만들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27년이 되면 두 번째 운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10년이 바탕이 되는 거고 새롭게 다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영역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키울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시기를 지금 만드신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영역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그만큼 수익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다. 연대하는 작업이다. 공동관계, 협력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도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훔칠 도자에 기를 식, 먹일 식을 뜻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지다, 이렇게 다치다, 괴롭다, 아프다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도식이라는 게 밥그릇 뺏기다. 네네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그걸 활용하는 직업을 하시는 건데 그건 개인적으로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도식이 되면 아파요. 아플 수 있고 힘들고 지쳤다라는 뜻이거든요. 힘들고 지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쉬고 싶잖아요. 위로와 위안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중독 현상을 만들기도 해요. 막 너무 오늘 고생했으니까 날 위로한다는 의미로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주무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나를 위한다는 마음이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거, 약물에 대한 거, 도박에 대한 거, 뭐 이런 것처럼 위안이 나를 망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걸 뜻해요. 특히나 잘하겠습니다. 네. 도식되면은 이 기관지, 잇몸, 이빨 들어오는 출입기구, 그 다음에 나가는 배출기구, 항문, 뭐 치질, 뭐 생식기 이런 것들에 대한 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 따뜻한 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술은 증발시키기 때문에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잘 드시고 잘 챙겨서 그리고 약에 의존하고 술에 의존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뭐 그건 저한테 해야 될 얘기 같기도 하네요. 제가 요즘에 너무 술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도식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의존하는 거야? 저는 노는 게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접근만 술을 마시는 사람도 그 의미가 다른 건 거죠. 누구는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마시고 또 누군가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고민하면서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아무튼 절제 있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남들보다 큰 힘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면은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잘 못하게 되면 군겁쟁자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뜻해요. 팀이 망하게 되는 걸 뜻하고 가족이 망하게 되는 걸 뜻해요. 그걸 우리가 연좌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구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막 연결돼 있는 건 거야. 사돈의 팔촌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절제. 네. 그걸 한번 좀 판단하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에서 이제 목이라는 대운을 만나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살고 계세요. 겨울이라는 계절 이것은 내가 준비된 것을 나가서 쓰겠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럼 준비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토의 기운이에요. 토의 기운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로소 나가서 해결하고 활용할 때가 됐다라는 운을 지금 만난 거고요. 그게 32살부터 들어왔어요. 아니구나. 좀 더 일찍 들어오긴 했었구나. 자축. 아무튼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이라는 기운이 실은 목이 좀 사주에 부족해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멋진 이 제품을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얘를 막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만들었어. 그리고 목으로 그 땔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돼. 근데 이 불이 목이 부족해가지고
시들시들해진 거야. 다 타다 말하는. 타다 만 거죠. 그걸 우리가 지속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단 현상이 나타나요.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된다던가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던가 재교육, 재취업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에 운이 왔어요. 땔감이 부족했는데 땔감이 잔뜩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직, 재교육, 재취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오래 갈 걸 준비하겠다라는 마인드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이 실은 노후까지 좀 준비할 수 있고 그런 계획하에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30대 이후에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렇게까지를 이제 사주로서 이렇게 이제 영업하시는 분과 사업하시는 분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하는 분야라던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떠세요? 이렇게 들을만 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런 거를 뭐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네. 한 15년, 20년 전에 한번 봐보고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네네네. 사부님을 네. 뵈게 된 건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계획을 좀 명확하게 잡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말씀도 엄청 잘하시네. 이 올해 운은 재생관이라는 운이고 원래 내 사주에 재생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재생관을 하는 운은 체계화 시킨다라는 걸 뜻해요. 지금 하시는 사업에 대한 조직에 대한 체계화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체계화 과정 속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재성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드러날 수 있는 운이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된다. 아까 뭐 인기 끈다, 팬이 넘친다, 뭐 손님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가 잘 관리하고 베풀 수 있다. 뭐 그런 게 뭐 이미 좀 사주에 갖춰져 있다가 운에서 만나니 그런 역할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네네. 사실은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 직원들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뭐 물론 처음에 저로 인해서 이 업을 뛰어들었다가 어느 시점이 도달을 해서 네. 저희 제휴사 대리점 개념으로 이렇게 배출되어 있는 네. 2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 친구들을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겠지만 저를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좀 밥벌이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 자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떻게 잘 풀어질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사주의 비견이라고 그래서 비견은 이제 어깨 견줄비 해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돈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식구처럼 내 핏줄처럼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정,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진짜 가족처럼 품는 그런 마인드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분점 형태, 대리 경영, 대리 운영 이런 형태 이제 연대 작업이 이런 사람들과의 연대 작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겁재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신에 이 친분에 의한 룰이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떤 이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마음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네. 재생관이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운에 사람 좋은 것도 좋지만 분업,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는 거. 막 내가 뭐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이쁘게 봐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식당 아줌마가 반찬이라도 하나 더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누가 나한테 이번에 그냥 나 한번 껴주면 안 돼? 뭐 자격이 미달되는데 이번에 뭐가 좀 자격이 부족하거나 어떤 그런 요건을 못 갖춘 단체라든가 조직이나 사람들이 나한테 친분으로 가까이 와서 이거는 그냥 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 룰을 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 룰을 정해야
체계화가 되고 그래야 확장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해달라면 돈 꿔달라고 그러면은 거절 못하죠. 네, 거절합니다. 아 그러세요?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네. 거절 돈이 많이 없어서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관리,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하지만 재생관이 있으니까 그걸 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을 포용해 주실 수 있는 실력이 있다. 그런 마인드도 있다라고 느껴져요. 아까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 도시라고 해서 다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네네. 도식은 이게 망가지다, 다치다라는 현상을 뜻해요. 실수하다라는 현상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살이 살아나게 됩니다. 살은 위험이 닥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식이 항상 돼 있기 때문에 내 환경에 그게 항상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식이 나타나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 도식은 왜 발생하냐면 미리미리 조사 안 해서 생기는 거예요. 룰을 어겨서 생기는 거예요. 안전벨트 안 해가지고 경미한 사고를 크게 다치기도 하고 안전모 안 써가지고 뭐 안전화 안 신어가지고 이런 사소한 룰을 어겨서 그리고 그러한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대한 매뉴얼 그 매뉴얼뿐만 아니라 시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를 할 기간 내에 A를 처리하고 B와 C의 기간에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A를 C에 하고 B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를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잘 아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지.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으니까 하면서 이런 마인드가 그 룰을 어기게 되고 그런 룰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안전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또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네. 뭐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네. 그 보통 이제 일이 힘드시잖아요. 몸이 고되죠. 몸이 고되고 네네. 몸이 고되죠. 하면서 어려운 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철거라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특히나 이렇게 장사를 오래 해보셔서 철거를 여러 번 해보신 사장님들은 이해가 좀 빠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을 좀 이렇게 설득시키는 작업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설득시켜드리는 부분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막 뗐어요? 우기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렇게 철거라는 게 뭐든지 네. 사실은 이렇게 육안상 이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꼭 이렇게 뜯어보고 네네. 철거를 해봐야 그 재질의 성상이 파악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게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네요. 이게 실제로 저도 뭐 장사를 해보기도 하고 뭐 회사를 이사도 해보기도 했지만 그게 좀 단위가 크잖아요. 비싸고 철거가. 큰 것도 있고 네. 작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뜯어가면은 다 고철로 쓰고 하면 될 텐데 왜 그게 비싸게 받나? 실은 어떤 고객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그럼요. 그러실 수 네. 있죠. 그런데 소비자분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고철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 고철이 아니고 네. 쓰레기가 있고 하면은 사실 네. 참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맞습니다. 좀 어려우실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마무리가 안 됐던 현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네. 아마도 열심히 하셔서 성실하게 하셔서 그런 규칙과 룰을 잘 지켜서 그런 과정들을 잘 넘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바라던 바닥 시공 철거 전문 업체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시공이 필요하다, 철거를 해야 된다, 뭐 이사를 가야 된다 했을 때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바라던 바닥 이렇게 연락 주시면 아마 아주 보시는 것처럼 훈훈하고 너무 성실하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저희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잘 신경 써 주실 거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그렇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저희 함께 힘들 때 어려움도 같이 좀 나누고 도움되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좀 하다 보면은 힘든 시기도 조금 더 네, 즐겁게 다행히 좀 행복하게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상황이 어렵거나 힘든 분들께도 도움 같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오늘 이렇게 사주풀이를 해주셔서 다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잘 하시는지. 그러면은 뭐 저희가 오늘은 어떤 이제 사주 살롱, 사주 상담 혹은 팟캐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그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애로사항이라던가 어려운 점들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모든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건 저희가 지금 참 많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 나누면서 또 오늘 이렇게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작은 힌트라도 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길 하는 바람으로 이런 오늘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바라던 바닥 건승하시기를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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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승하십시오.